네, 저는 글 쓰고 영화 찍는 조기현이라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제가 9년 동안 아픈 아버지를 돌보면서 경험했던 한국의 사회복지,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돌봄의 공공성 같은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풀었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가족을 돌본다, 가족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그냥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 가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회 범위에서 해결할 수는 없을까? 꼭 가족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시작하고 사회의 자리는 어디일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그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많았고 아버지를 돌보게 될 줄 몰랐던 상황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의료적 치료의 보호자로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고 병원비를 마련하게 되고 또 간병을 하게 되면서 생소한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고 아프고 죽는 과정에서 이런 돌봄이나 의료 혹은 사회복지가 굉장히 필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제안으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돌봄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아이 돌봄이나 성인 돌봄을 많이 생각합니다. 청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년들이 이런 돌봄 문제와 떨어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지금 청년이 미래에 자신의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고 그것을 미리 우리가 얘기하고 논의하지 않으면 언젠가 내 일상이 무너지는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또 가족이 아파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두 가지가 양립 불가능한 상황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년 문제이고 청년 문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청년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져 있듯이 청년의 부모 세대의 건강 혹은 전 세대의 건강 불평등 이야기가 많아지는데요. 그 건강 불평등이 세대 단위로 확장되고 그것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함께 고민하고 대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 청년으로서 우리가 지금 청년기를 잘 보내고 그 다음에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때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돌봄 문제는 청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구조를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딱 책 쓸 때 질문은 그거였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뭘 배우지도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일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아버지를 버려야 되나? 고독사하게 내가 둬야지 나만 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죄책감도 들고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 혹은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건가? 이게 나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걸 고민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내 어려움이 나 혼자 감당하고 그게 한계의 상황에 봉착한다면 그것이 왜 국가 단위에서 혹은 사회 단위에서 공공의 단위에서 같이 해결하지 못하는가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구조적으로 이전에는 가족이 돌봄을 해야 된다는 합의가 있었구나 혹은 이게 어떻게 해서 사회의 역할을 구조적으로 더 해결할 수 있지? 돌봄 노동자들을 확충하고 돌봄 일자리의 질을 올리면 되겠구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사회복지 혹은 요양, 돌봄 같은 일들은 지역적 단위에서 아주 가깝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지금 청년지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관계망 지원이나 심리정서 지원도 넓게 보아서는 사실은 인간을 어떻게 잘 돌보고 돌봄받게 하느냐의 관점인데요. 저는 이 세대 구분과 상관없이 이런 지역에서 돌봄과 관련된 단기적이고 혹은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한 번씩 자신이 미취업 기간에 경험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진로를 돌봄 쪽에 고민할 수 있게 더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도화되지 않은 것들은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뭔가 빈틈이 있을 거고 그것을 어떻게 사회 안전으로 하느냐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회 안전을 위해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관계 형성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돌봄을 같이 상호 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제가 일본의 한 정신의학자의 사례를 들면서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신의학자는 아주 오랫동안 치매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었던 건 저희 아버지가 치매가 시작될 때부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치매가 내가 더 이상 사람들과 세계와 외부와 소통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소통할 수 없음을 체념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고립 청년들 관계망이 단절되고 장기 미취업 상태에 돌입하면서 계속 고립되고 있는 청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사회와 단절되고 있다는 불안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체념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돌봄이라는 문제 혹은 관계나 혹은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전 세대를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바로 장애인, 아이, 돌봄 이렇게 인구 단위에 특정된 돌봄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이 어떤 결핍이 있고 일정 정도 생애의 한 시기에 손상이 있을 때 그것을 국가나 사회에 의해서 배려받고 지역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 문제가 지역에서 돌봄이라는 걸 혹은 사회 안전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까를 함께 얘기 나누고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공동위원장으로서 청년들의 격차 해소 혹은 참여의 기회 혹은 불평등 혹은 소득 재분배 등을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비상임이사로서 여성가족 정책 안에서 어떤 청년의 시각을 계속 가시화하고 청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년의 입장에서 전 사회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